이 무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느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합니다. 이 참사가 벌어진 게 윤석열과 한동훈 당신들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어 참 좋아하죠.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부족하대. 군중을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대. 개소리도 이런 소리가 없죠. 하나도 사고 안 났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0만 이상 모이는 이 촛불 집회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권력의 말을 매우 잘 듣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들이 가이드라인 치고 하면 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이번 이태원에도 경찰들 몇 명만 있었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착해요.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들이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덕수, 오늘부터 시간당 10,000명 넘는 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한다. 이미 있어, 매뉴얼이.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뭘 이제 와서 점검을 합니까? 매뉴얼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매년 이태원의 할로윈 때는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 그리고 이번이 예전보다 많은 인파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복을 입은 경찰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직전 주변에 있었다. 이태원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급해서 말을 제대로 못 맞췄다. 서울청장 용산서장이 11시 34분에 첫 전화를 받았고 36분에 첫 보고를 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11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10시 53분에 국정상황실 보고 11시 1분에 첫 보고 받았다. 이게 뭐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서울청장하고 행안부 장관보다 더 먼저 하냐고. 말을 못 맞춘 거야.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뭡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 이 정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서울청장 행안부 장관보다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통령 어딨어?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대통령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세월호 꼴 난다. 박근혜 7시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만들어. 세월호 참사 대응 반복 암캤다. 첫 지시부터 담화까지 일정 공개했다. 대통령실에서 첫 지시부터 대국민 당황까지 10시간 일정을 공개했어요. 그리고는 타임테이블을 막 해서 보여줬어요. 10시간 동안 우리는 이거 했다, 대통령은. 근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니 이상한 게 많더라. 긴급상황 점검회의 폴라티를 입고 있죠. 폴라티를 입고 있어요. 근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옷이 바뀌었어요. 셔츠를 입고 있어. 아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옷이 왜 바뀌어? 옷 갈아입을 정신이 있나? 셔츠로 바뀌었잖아, 흰색 셔츠로. 그리고는 또 셔츠가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이거든. 뭔가 자꾸 이상해. 앞뒤가 안 맞고 동영상을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YTN은 흰남노 때 있었던 동영상을 갖다가 썼다가 딱 걸려서 내렸죠, 영상을.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산구 전쟁기념관 쪽에서 보수 성향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태원 코앞이에요, 코앞.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은 긴급 상황 생기면 이미 다른 현장에 투입돼 있거나 퇴근한 기동대라도 2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판단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었다. 누군가 막았다고요. 걸어가면 돼요, 이태원까지. 삼각지역에서 이태원까지 걸어가도 된다고요. 1.8km 안 갔어요. 전부 다 퇴근시켰습니다. 자, 또 다른 증거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참사 당일 마약 단속에 주력했다. 이태원에 사복 형사 집중 배치했다라고 하고, 자, 기자들한테 보냈던 공지.
이게 공개됐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 단속 나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추가 전파 드립니다. 마약 단속 아직 못 나갔다고 합니다. 현장의 인파 문제 해결 후 나간다고 합니다. 추가 말씀드릴 내용 있으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서 사고로 금일 마약 단속 취소됐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 어떤 뉴스를 보고 있었겠느냐? 10대도 마약, 회사원도 마약, 실시간으로 마약 청정국 아니다, 마약 천국, 이태원 할로윈을 즐기러 간 청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고 어마어마하게 언론들이 계속 때렸을 겁니다. 마약이 판친다, 대한민국의 마약 공화국이다,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는 한동훈이 등장을 하겠죠.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이 판치는 세상 된 거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렇게 만든 거다.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해서, 검찰한테 마약 수사를 뺏어가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 입은 기동대들이 현장에 가면 마약 할 사람들이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오지 못하게 했다. 지원 요청했는데 묵살했다. 이거예요. 사고가 나도록 냅둔 거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고 날 걸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정복 입은 경찰들이 와서 경광봉 흔들고 질서 유지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마약 할 놈들이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걔네들 오지 말라고 해. 사고 안 나. 얘네들은 그동안에 사고가 안 났으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매년 그 행사를 치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고 이때까지 안 났잖아. 뭘 이거 안 와도 돼. 지금 마약범들 잡는 게 더 중요해. 이겁니다. 그런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마약검사 간이 시약기 6,500만 원어치를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이거 마약범들 다 잡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정복 입은 경찰들은 마약 단속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윗선에서부터 수많은 112 신고가 들어갔고 일선 서에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부 다 묵살당하고 보내지 않은 거예요. 6,500만 원어치 마약검사 간이 시약기를 구매했다. 얼마나 많이 잡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건 기회다. 이태원 할로윈 행사는 기회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절호의 찬스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광봉 등 경찰들이 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밖에 없어요. 사전에 기동대 투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린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 A씨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전 대비 당시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을 안 한 걸로 안다고 했는데 서울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선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지만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한 요청은 없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비공식적인 요청이었다. 공식 요청을 안 했다. 전화로 요청하지. 그럼 뭘 공문 써가지고 이거 공식 요청.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대단하죠. 모든 퍼즐은 다 맞춰 들어갔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 신고 79건 근처 기동대 퇴근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퇴근시켰어? 여기에서 한 30명만 보냈어도 우리 애들 안 죽었잖아요. 근처에 기동대 30명만 보냈어도 우리 애들이 안 죽었다고요. 경찰 조사받은 토끼머리띠 지목 남성 사고 전 빠져나온 CCTV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 토끼머리띠 CCTV 영상에서 저와 친구가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시간이 9시 50분. 교통카드도 내 거라는 걸 확인해줬어. 그 외에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왔어. 코난놀이 좀 그만하라고. 인스타에 올린 글이에요. 토끼머리를 잡으면 안 돼. 범인은 내가 가르쳐줄게. 범인은 가발을 썼어. 그놈을 잡아. 내가 큰 힌트 준다. 내가 범인을 알고 있거든. 범인은 가발을 썼어. 내가 크게 힌트 준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춘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특검 가서 이것들 전부 다 감옥에 넣어야 돼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마약 단속하려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지 않은 죄. 이게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죄 아닌가요? 이건 미필적 고의가 가능한 게 신고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일선서에서 지원 요청했잖아요. 근데 다 안 했어.
직무유기도 가능하죠. 근데 이건 살인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살인죄예요, 이건.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거 경찰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경찰이 마약 단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를 늘 해왔다고요. 경찰은요, 매년 하던 일이었어요. 그걸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안전보다 마약 단속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경찰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경찰들은요, 마약 사범 하나 잡는 것보다 사고 나는 게 더 싫어. 그죠?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나서 누구 한 명 죽으면 그게 경찰한테는 더 책임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 단속보다는 안전관리가 경찰한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약 단속 때문에 안전에 소홀했다 경찰 꼬리 자르기 안 될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보다 마약 수사가 더 중요했던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경찰을 움직이게 못한 인간이 범인이다. 용산서를 압수수색하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경찰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죠? 범인은 나왔습니다. 마약 수사가 안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면 끝나는 거예요. 범인에 대한 힌트 드렸습니다. 범인은 토끼머리가 아니라 가발머리. 토끼머리는 범인이 아닙니다. 가발머리가 범인입니다.